안녕하세요. 집바자입니다. 최근에 어머니들이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. 제가 또 사교육 없이 또 아이를 대학을 보내다 보니까 중등 공부, 고등 공부, 세세한 거 다 질문하시는데, 제가 또 답을 드릴 때는 시행착오 겪었던 거 다 빼고 요럴 때는 어떻게 안 하는 게 낫더라 싶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하지만 아이마다 또 성향이 틀리고 똑같은 공부를 시켰다 해서 또 아이들이 또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. 또 제가 이렇게 댓글 보면은 어떤 분은 또 아이 보람을 3년이나 다녔대요. 3년 다녔는데도 아이가 또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,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그 아이에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만약에 저에게 질문을 주실 때 아이가 학년 정도 몇 학년인지 그거를 좀 적어 주시면은 그나마 제가 그때 를 생각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또 글로 다 하기 힘들어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저도 처음에 이제 책을 보고 엄마표 영어를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이보람이라는 곳을 알게 돼서 다니기도 되었고요.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제가 또 터득해서 적용시켜서 더 잘 되는 부분도 있고요. 그리고 중고등학교 공부 같은 경우도 저도 엄마가 막 정보력이 빠르고 막 이게 그런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또 시행착오도 나름 겪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가 보면 엄청 오래되지 않았거든요. 그 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를 막 그런 사람들 찾아보고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라든지 또 학원 상담 갔을 때 그 또 내용이라든지 비교했을 때 나는 엄마표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또 그분들의 또 공부 방법을 모방한 것도 많습니다.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을 배워서 우리 아이에게 적용시킨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어떤 방법을 알려주면은 어느 다른 유튜브에서 나온 내용이 똑같은 경우도 많습니다. 그거를 또 참고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머니들이 국어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, 저는 이제 뱃속에서부터 이제 아이를 책을 한 줄 사줬어요. 저는 우리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불을 사주고 그릇을 사주고 이거 안 하고 책을 한 줄 샀습니다. 왜냐면 제 지인이 또 그 책 파는 회사에 또 취직하게 되어가지고 첫 책을 제가 그냥 70만 원 주고 사줬습니다. 월드픽처북. 지금 중고로 사면 2만 원, 3만 원도 안 하죠. 근데 샀는데 그 책을 뱃속에서부터 열심히 읽어주고 또 아이가 자라면서도 그때부터 중고 책을 사주는데요. 거의 어린이집 유치원은 안 보냈습니다. 안 보내고, 왜냐면 유치원도 돈 내고 보내고 책을 사주고 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책 사주기 위해서 제가 6살 후반에 잠깐 어린이집 보내고, 그리고 쉬었다가 또 7살 한 7월 달부터 병설 유치원 몇 달 보내고 그렇게 학교를 보냈습니다. 책을 잘 보는 아이를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책을 사주려면은 또 유치원까지 또 보내기가 힘들었습니다. 그렇게까지 책을 사주고 읽히고 노력을 하고 제가 또 미술학원 강사로 나갈 때도 보통 1시에 출근이었거든요. 그러면 12시에 나가서 도서관에 들려서 책을 빌려서 출근했다가 또 아이를 또 며칠 익혔다가 또 그리고 반납하고 이거를 제가 한 8년을 했습니다. 거의 중학교 될 때까지 책을 계속 그렇게 했는데요.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는 어머니들이 책에 너무 맹신을 하지 마세요.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,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책을 막 이제 사주고 읽히고 한 5살 때였거든요. 첫째 아이가. 그때 관심이 거기에 막 빠져 있었을 때, 푸르미닷컴, 그런 것처럼 빠져 있었을 때, 동네에, 푸르미닷컴에 거의 맹신하는 엄마가 있었습니다. 그 엄마를 보면요. 저도 물론 애기 키울 때 몰골을 보면 거의 이디오피아 난민이었습니다. 눈이 괭해가지고. 근데 그 엄마도 보면은 저보다 더 심했어요. 둘째 아이가 3살이고 첫째 아이가 5살이었는데 유모차에 둘째 아이를 태우고 거기는 한쪽에 손잡이는 간식이 달려있고 요쪽에는 물이 달려있고 또 옆에는 이제 5살짜리 여자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이 학원 저 학원 다 보내는 엄마였고 5살 때. 근데 그 집에 가보면요.
다 새 책이에요. 책이 어마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. 그 책을 사기 위해서 보험을 하나도 들고 오지 않대요. 보험료 낼 돈도 다 책을 사주고 5살 때부터 그랬었거든요. 근데 아마 걔가 지금 어떻게 어느 대학 갔는지는 좀 사실 살짝 궁금한데 뭐 한 2년 정도 알게 지내고 제가 또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엄마를 보면서 느낀 점은요. 저는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습니다. 어린이집을 안 보내니까 거의 한 20만 원, 뭐 두세 달에 뭐 한 달에 30만 원 요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책을 읽히고 도서관에 하고 했는데 그 엄마는 어느 정도였냐면요. 정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셨나 봐요. 예를 들면은 뭐 명절 때도 잘 안 가고요. 왜냐면 아이를 책을 읽혀야 되기 때문에. 물론 저도 나중에 엄마표 영어 할 때는 조금 그랬습니다.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한번 그 얘기 듣고는 제가 이거는 아니다 싶더라고요. 아이가 한 6살 때였던 것 같아요. 그 엄마는 어릴 때부터 뭐 피아노, 미술, 뭐 여러 가지 교구 다 또 아빠가 외벌이었습니다. 그렇게 또 풍족한 집도 아니었는데 책을 어마어마하게 사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아이도 좀 똑똑했어요. 책도 잘 보고 영어 책도 뭐 쉽게 잘 읽게 되고 뭐 그런 것 같았거든요. 그런데 유치원에서 재롱잔치가 뭐 있었던 것 같아요. 있었는데 얘가 뭐 사회를 보는지 조금 큰 걸 맡았대요. 맡았는데 그 아이가 전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아이가 뭐 약간 뭐 그 응급실에 갔다 왔습니다. 응급실에 갔다 왔는데 저 같으면은 애가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뭐 다른 아이로 사이를 보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할 것 같은데 그 아빠가 회사를 하루 쉬었습니다. 하루 쉬고 차 밖에서 대기하고 왜냐면 애가 쓰러지면은 응급실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유치원 행사를 끝냈다는 거예요. 저는 그거 보고 좀 이건 아니다 생각했거든요. 왜냐하면 그 엄마가 너무 책에 맹신하면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 잘해야 되고 그게 너무 강했던 사람입니다. 너무 좀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. 저는 그건 안 맞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했지만 그래도 책을 엄청 읽혔습니다. 읽혔는데 결론은 고등학교 올라와서입니다. 우리가 어머니들이 처음에 학습지를 하면요. 국어, 수학, 국어, 수학, 영어 이렇게 하잖아요. 하다가 나중에 국어는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국어는 어차피 한글이잖아요.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. 그러면서 수학, 영어를 좀 집중적으로 하거든요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처음에 제가 뭐 눈높이 있죠. 눈높이 눈높이 맞나요? 하여튼 학습지 그거를 잠깐 했습니다. 잠깐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연산은 제가 다 사서 했습니다. 왜냐면 연산을 학습지 하기는 돈이 너무 아까웠습니다.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는 또 선생님을 학습지 재능 수학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얘는 학원도 안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분이 이제 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 마음이 제가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습지도 그냥 기타 문제집이라든지 시중에 파는 문제집 잘 찾아보면 많거든요. 그걸로 해도 충분합니다. 제 마음에 학원 다니는 게 없으니까 불안해서 그 하나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수십이 바뀌었거든요. 나중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재능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집에 오면은 제가 엄마표 영어로 하고 뭐 나름대로 교육하는 게 시중 엄마들하고 틀리니까 맨날 수첩 가서 저한테 적어 갔어요. 배워가고 나중에 자기 뭐 재능 그게 와서 한번 강연해달라고 하고 그러셨거든요. 그렇게 보면은 그 선생님들조차도 그 전문가도 아니에요. 이게 그냥 대학교 넣으면 학습지 선생님 할 수 있거든요. 그 집의 아이들을 케어는 잘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학습지도 제가 지나고 봤을 때는 그냥 기타 문제집으로 해도 충분히 된다. 그런 영상을 올렸습니다. 그래서 재능 수학 하나 해서 꼭 국어를 좀 했었는데 국어는 제가 몇 달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. 그래서 그냥 기타 국어를 했었는데요. 기타 국어도 하다가 제가 말았어요. 엄마표 영어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차피 학교 또 국어 같은 경우는 문제집 사서 읽고 뭐 하면 그다 100점 나왔습니다. 100점 나오고 하니까 안 했는데
중학교까지도 그냥 문제집 풀고 공부 한 100점 나왔습니다. 물론 지금까지 책 읽는 영향도 있긴 하겠지요.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제였습니다. 제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입시를 보니까요. 어, 국어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습니다. 국어 점수가 되게 또 대학을 좌우하거든요.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국어가 되게 힘들었는데 필사적으로 국어 공부를 해가지고 그나마 등급을 확 올려가지고 또 이제 연세대 가긴 했습니다. 하지만 국어 그 책을 그만큼 읽은 것에 비해서는 국어가 참 힘들었습니다. 그게 책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 해서 국어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계속 만약에 영어 시키는 것만큼 수학 시키는 것만큼 국어 문제집도 계속 조금 풀렸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계속 그렇게 했었으면은 좀 국어가 쉬웠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저희 아이는 안 했습니다. 중학교까지는 그냥 뭐 내신 문제집 몇 권 사서 풀고 자습서는 필수입니다. 공부하다 보면은 점수는 잘 나오는데 어머니들이 초등학교 때 뭐 독서는 얼마큼 했는지 우리 아이가 학교 교과서를 힘들어한다. 그리고 또 책 수준이 올리기가 힘들다 그러시는데 제가 지금 동안 이제 경험했는 걸로 봤을 때는 책을 많이 봐도 수능에서 국어를 되게 힘들어하는 애들 많거든요. 제 아는 지인 같은 경우도 모르겠어요. 옛날에 5살 때 걔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책을 잘 읽혀서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아는 지인도 책을 엄청 읽었습니다. 그런데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국어 점수 잘 났는데 수능을 치니까 국어를 완전히 망쳤거든요. 그런 거 보았을 때는 국어 공부도 만약에 점수를 잘 따려면 대학 고등학교 수능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책 많이 읽었으니까 저절로 100점 나오고 이런 아이들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. 제가 두 아이를 시켜보니까 책을 무조건 많이 읽으면 국어를 잘한다던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책을 만약에 싫어하면은 그냥 쉬운 거 좋아하는 거 읽히세요. 제가 또 이제 느낀 점은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까지 책을 거의 안 읽었습니다.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. 왜냐하면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육아서를 많이 읽고 뭐 엄마표 영어 관련된 책을 읽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지금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는데 책은 어릴 때 좋아하는 거 많이 읽히고요. 어른 됐을 때 필요할 때 책을 사서 먼저 읽어봐라. 그런 교육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좋아하는 게 편안하게 뭐 또 수준별로 책을 읽혀야 되고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책을 많이 읽어도 또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어 공부는 정말 꾸준히 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. 저는 또 계속 꾸준히 학습지 같은 거를 국어는 안 풀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. 일단 고등학교 올라가서 필사적으로 국어 공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또 겨우 등급을 올렸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뭐 지금 국어책을 어려워하면요. 국어책 계속 반복해서 읽히세요. 그리고 초등학교 국어 자습서가 있습니다. 뭐 자습서 사서 꼭 보통 어머니들이 요즘 자습서도 안 사시더라고요. 자습서라든지 뭐 전가라든지 그런 관련된 사서 거기 내용도 읽고 공부시키고 하면은 국어 점수는 높게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국어 같은 거는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책도 너무 단기 스트레스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얘 좋아하는 분야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. 저도 나름대로 단계별로 읽히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우리 첫째 아이는 그나마 또 그렇게 읽혔습니다. 왜냐하면 그렇게 또 흡수도 되는 아이였고 근데 둘째 아이는 저도 단계별로 읽히기가 쉽지 않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책을 일단은 좋아하고 읽히는 거. 근데 이렇게 국어를 힘들게 해도 책은 꾸준하게 일단 초등학교, 중학교 한 1학년까지라도 꾸준하게 책은 읽는 습관은 들이긴 해야 됩니다. 얼마 전에 지인 만났을 때도 안 그래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. 책을 많이 읽는다 해서 점수는 안 넣지만 그래도 우리 책은 읽어야 돼. 왜냐하면 그래야지 영어도 관련돼 있고 또 다른 데도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책은 무조건 읽을 때 아이가 좋아하는 책 그리고 중간에 살짝 약간 높은 단계 책을 넣어서 읽히십시오. 그렇게 생각하고 책을 읽히면 많이 스트레스 안 받을 겁니다. 아이마다 다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.
그리고 두 번째 질문요. 영어 읽기를 할 때, 뭐, DVD나 뭐, 영상은 그냥 뭐 해석 안 하고 보여주는데, 책을 읽을 때 하나하나 단어를 찾아서 해주기가 너무 힘들다. 뭐, 어떻게 했느냐,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. 근데 제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아이들을 한글 책을 읽힐 때 보면은, 그냥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도 만약에 동화책을 읽어주잖아요. 제가 뱃속에 둘기라서 할게요. 둘기야, 뭐, 쭉 읽다가, 뭐, 맷돌이라는 단어, 맷돌은 뭐 말하는 거야? 다 설명하지 않잖아요. 그러면 아이가 책 보는 흥미를 잃을 것 같아요. 근데 영어 책도 그냥 읽히십시오. 그냥 읽히고, 또 영어 DVD 이런 것도 그냥 보면서 유추하는 능력이 생깁니다. 그리고 쭉 읽히고 나중에 쓰기 할 때, 살짝 그런 거 모르는 단어 찾기를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집중 듣기 할 때라든지 책을 읽힐 때는 그냥 읽는 게 일단 목적입니다. 나중에는 큰 소리로 읽는 거는 얘가 책을 읽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고요. 책을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책을 큰 소리로 읽는 게 말하는 연습도 되는 것 같아요. 말하는 연습도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나중에는 묵독. 소리 내지 않고 읽기도 시킵니다. 우리가 또 책을 읽을 때 큰 소리를 읽으면 이게 의미 파악이 잘 안 들어와요. 그냥 눈으로 읽었을 때 의미 파악이 들어오잖아요. 근데 지금은 아이가 읽기 연습을 시키는 시기이기 때문에 굳이 또 뭐 의미 파악시키고 단어 찾고 하지 마십시오. 그러면 아이가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머니 안 찾아주셔도 되고요. 그냥 읽기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읽기 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은 나중에 두꺼운 책도 읽고 해리포터도 읽을 단계지만 저는 정말 쉬운 몇 줄짜리 있잖아요. 그런 책을 다시 계속 읽기 시켰습니다. 큰 소리 읽기 용으로. 왜냐하면 이 정도 읽을 수준이 되지만 수학 연산 다지는 것처럼 다시 이렇게 몇 권씩 계속 읽기 시켰거든요. 이렇게 읽기 시키면서 그 단어 찾아주지 않아도 의미 파악이 전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이가 조금 쉬운 단계 책을 읽는데 단어 절대 찾아주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읽고 넘어가십시오. 아이가 만약에 굳이 뭐냐고 물으면 찾아주시고 그 외에는 저는 찾아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수학에서 예비 초등학교 1학년인데 수준별로 4-5권을 풀려야 할까요?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연산을 시키다 보면요. 우리가 숫자를 가리키잖아요. 1번부터 2, 3, 4, 5 하고, 그리고 100까지 시키고, 그리고 또 뭐 200까지 숫자 세기 시키고, 그 다음에 쭉 쓰기 시키고 하잖아요.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얘가 뭐 100단위, 1000까지 정도 숫자를 세는 이제 원리를 알게 되잖아요. 그리고 이제 더하기를 먼저 가리키잖아요. 더하기 먼저 하고 또 빼기를 하는데,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얘가 1학년 교과서 수준보다 연산을 약간 더 높이 선행까지는 아니지만 쭉 더 나갑니다. 2학년까지. 그렇게 하다가 또 구멍이 있으면 다시 뒤로, 우리 박음질 알죠? 박음질. 박음질 할 때 이렇게 꼬매다 보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연산은 계속 그렇게 시켜주기 때문에 자기 학년보다는 좀 더 앞서가 있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연산이 더 앞서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굳이 그 교과서에 심화까지 풀리지 마시고요. 처음부터 너무 심화까지 이렇게 풀려버리면 아이가 지쳐버립니다. 거의 한 3학년부터 거의 한 2학년 정도도 거의 심화까지 아니고요. 한 3권 정도 풀리세요. 그리고 3학년 때부터 서서히 심화까지 다 풀리시면 되거든요. 왜냐하면 또 수학에서도 아이들이 3학년은 어려워요. 그리고 4학년, 그리고 6학년 뭐 이런 식으로 어려워하는데 연산에서 먼저 약간 더 선행이 살짝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1학년 문제 같은 경우는 그 학년에서 비슷한 문제지 한 2-3권 정도 풀리시면 됩니다.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. 왜냐하면 아이가 수학 쉽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풀려야 되거든요. 1학년 때부터는 심화 뭐 이렇게 풀려버리면 애가 너무 지쳐버립니다. 또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요. 제가 요렇게 설명드렸습니다. 오늘 또 내용이 부족할 수 있지만 만약에 어머니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다 모아놨다가 또 그때 또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